3,37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서 쿠팡이 김범석 의장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고객 개인정보 취급은 소홀히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경쟁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인데 공정위 조사가 한창이던 그해 8월 보안 책임자가 이메일 삭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법무팀이 공정위 조사 준비를 위해 이메일 삭제를 요청했다며 392통을 삭제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되는데 쿠팡이 자기 방어에 꼼꼼했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사내 인사조직도에서 김범석 의장을 지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김 의장 영향력을 숨기려는 시도로 보이는 상황. 아예 다른 대표를 내세우려던 정황도 포착됩니다. 당시 메신저에서는 노동부가 김 의장을 직접 조사할 것 같다며 한국 법인 대표를 따로 두는 방식이 논의됐습니다. 김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을 쪼개고 대표도 따로 두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 증시 상장 뒤 김 의장은 한국 법인 의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듯 법인과 김 의장 방어엔 철저한 쿠팡이지만 정작 고객 보호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쿠팡 플렉스 사업 시작 당시 대화를 보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검토를 거쳐야 했다는 지적에 김범석 의장이 보안 검토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어 당시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우려에도 김 의장이 당신의 팀과 소통하는 걸 건너뛰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안을 투자를 안 보고 비용으로 보는 거고 보안 인식이 미흡하다는 거죠. 보안 사고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불리는 쿠팡의 3,370만 명 고객 정보 해킹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쿠팡 환경보건안전 담당자가 내부 회의 결과라며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전기안전 보건교육 누락과 관련해 같은 해 10월 30일에 있었던 A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최종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유통기업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쿠팡도 포함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쿠팡이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식사 자리가 실제 근로감독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같은 메일의 향후 대응 계획 부분을 보면 6일 뒤인 11월 9일에 A 감독관이 확인서 작성본을 사전 열람시켜주기로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근로감독이 종료되는데 확정 전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됩니다. 쿠팡의 이른바 대관팀이 노동부 직원과 접촉하며 근로감독 관련 상황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YTN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정식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근로감독관 A씨 등 거론된 인사들을 포함해 상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쿠팡 측은 정당한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근로감독관 사이 유착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만큼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목표로 삼아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은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쿠팡 대관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와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신가현 검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던 지난 4월쯤 검찰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의 대관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쿠팡의 대관 조직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비밀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데 각각 쿠팡과 검찰에 적용된 혐의로 구분됩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쿠팡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실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외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나 쿠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위한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신한카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신한카드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점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드 모집인 등에게 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생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할 뿐 관련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며 정책 도입 하루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포폰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절차가 도입되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정책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번호 안면 인식을 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면 지금 뭐 어느 정도 해킹 실력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정부가 정말 100%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아예 극단적인 또 그런 이제 그 불안감도 있고요.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자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굴 인증 절차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면 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생체 정보가 별도 DB로 저장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얼굴 인증 절차에서 제외돼 대포폰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적용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넘기는 경우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도 불가피한 만큼 내년 3월 정식 시행까지는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그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불가리 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불가리 코리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 통일교 측이 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인이 만드는 평화 이상세계라는 문구 뒤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얼굴이 스쳐갑니다. 지난 2020년 초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 UPF가 주최한 월드서밋 2020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월드서밋을 비롯한 여러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대거 입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정궁 같은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뿐 아니라 UPF 홈페이지 등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와 연결고리가 닿아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폭넓게 살피는 건데 경찰은 동시에 통일교 측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건넸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무렵까지 통일교 측이 정리한 후원 국회의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여기에는 최소 10명이 넘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는 YTN에 명단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과 함께 야당 쪽 정치인들도 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 참석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는 예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행사에 초청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한일 해저터널 같은 수건사업 해결에도 도움을 받으려 한 걸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천주평화연합 UPF가 행사를 열고 정치인들을 접촉해 후원금을 보내면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섭외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보내 지원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UPF 회장 송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통일교 산하 다른 단체 간부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안 갔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교단에 민원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며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연이어 무리한 조건을 내놓고 있다며 과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제안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추천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인데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며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에 떠밀려 나온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방탄 꼼수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일가와 김선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인 ESIND가 아파트 사업 개발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은 배경에 김 의원의 지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ESIND가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지역 신문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또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유환 화백 그림을 장모집으로 옮긴 김진우 씨는 증거 은닉 혐의로, 김 전 검사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차량 리스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최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특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 전 총장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이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이 전 총장은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말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전 총장의 7초 침묵에 대한 의미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게 됐지만 특검은 끝까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경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증거 기록을 정리하는 등 수사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엔 가족들 공항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 속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김 원내대표 며느리와 손주가 베트남을 간다며 항공권 사진과 함께 일반 탑승객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문의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놨다고 알립니다.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으로 향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담 창구와 고급 라운지 이용법을 공유하며 만약 직원이 제지하면 그룹장을 언급하라고 전합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즉각 SNS에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침 회의 직후에도 따로 카메라 앞에 서서 당시 비서관이 선의로 항공사 측과 소통한 것 같다고 여유롭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의혹까지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과거 보좌 직원이 이제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혹시 의심을 받을까 해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34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일침을 날렸고 당도 부적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게 맞지 않았냐 하는.
이른바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김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날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명과 사과로 논란을 넘어서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과 피감기관의 뒷이야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쩌면 내년 7월 1일에는 대전과 충남을 합친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자며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일찌감치 관련 이슈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전, 충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 차원의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에 특별법을 발의해 2월에 처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7월 1일 대전 충남 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에 재정 분권까지 부여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으면서 이미 야당 주도로 지역에서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와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난 10월 일찌감치 관련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벼락치기 컨닝으로 깎아내리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자신이 만든 특별법은 한두 달 번갯불에 콩 볶듯 만들어진 게 아니라며 괜히 어설프게 따라할 바에야 차라리 통째로 베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도 민주당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다며 졸속 입법보다는 기존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맞는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공동 주최 좀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보냈는데 다 거절했어요. 자기들이 통합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결국 관건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인데 정부 여당은 주민투표처럼 확실한 결과를 손에 쥐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야당도 통합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몰아치고 국민의힘은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통합단체장에 앉히려는 의도라는 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29일 0시 봉환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개양된다고 밝혔습니다. 봉황 2마리와 무궁화가 그려진 봉환기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는 건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가운데 마지막 남은 1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SNS에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화 주미대사 환담 당시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백악관 황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란 표현과 함께 백악관 열쇠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딴 조치에도 환율이 안 잡히자 정부가 결국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1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추세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309억 달러, 45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한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11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 우리 돈 235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20%인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혜택을 주는데 빨리 복귀할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이 해외 주식에 대한 환해지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이 환해지 상품을 사면 증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팔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외 투자금의 적어도 10%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해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사업 진척 상황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계속된 추세적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성장 문제라든지 잠재 성장률 하락 문제라든지 혁신 기업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 거고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투자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일단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과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에 3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4일 연속 1,480원대를 유지한 데 이어 연고점을 향해 치솟으며 1,500원 턱밑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외환당국의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와 서학개미 대책이 나왔습니다.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2주에 걸친 회의와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꼭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해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84원으로 개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30원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환율은 한때 1,449.8원까지 빠지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립니다. 연말 달러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라는 시각과 내년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며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옵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뭐냐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달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환율 급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여러 경제 상황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하향 안정된 수준의 환율을 보일 걸로 전망을 합니다. 나흘째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듯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 상승세가 꺾이면서 0.2% 내린 4,108로 마감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했더니 모르는 사람의 등본이 발급됐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은 영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사는 A씨가 받은 서류인데 등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A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 어느 누군가의 가족의 등본이 나오더라고요. 집 주소부터 주민번호, 이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국문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민원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영문 등본은 발급 과정 중간에 민원인이 사는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가 등본과 초본 파일에 이름과 주소가 영문으로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영문 변환이 안 된 일부 주소 등은 추가로 기재합니다. 이후 이 서류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전산망에 올려야 민원인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다른 민원인의 영문 등본을 잘못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이 발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영문 등본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실수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서류 파일을 내려받을 때 파일명을 민원인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소가 영문으로 완벽하게 변환되게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사람이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파일을 올리는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문 DB를 별도로 갖추어서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연동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나 업로드의 필요성이 없도록. 행안부는 담당자가 잘못된 등본 파일을 올릴 때 오류창을 띄우는 등 정부24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문 등본처럼 신청과 발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새벽 시간 대구의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서 자고 있던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농막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머무르는 사례가 많은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가 까맣게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냄비나 냉장고 같은 살림살이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새벽 4시 20분쯤 복숭아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5년쯤 전부터 함께 살며 농사를 지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따로 집이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집처럼 꾸며두고 자주 머무르다 변을 당한 거로 보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집은 저 있는 모이더라고. 그래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많이 안 좋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막 굉장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농촌에는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이나 별장처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에어컨이나 난로 같은 전기기기를 들여놓다 보니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우스에 지금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 다른 동네 가도 하우스 이거 위험하거든. 가스도 있지. 경찰은 현장에 전선이 녹아 끊어진 흔적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고 재택 감독 장치를 파손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재판을 앞두고도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인지장애 증상 악화로 재범 위험성이 커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안산의 거주지에서 4차례 무단 외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의 간부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충북경찰청 소속 A경정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지난 18일 옥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경정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역삼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등 7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전국 일제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등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앞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막는다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농장 내부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농가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사육 중인 산란개 8만 5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도 충북 진천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충북 지역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충북 영동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발생 지역이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영동군에서 발생을 했고, 계산에서는 종오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발생을 했었지 산란개는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엄중하다. 전남과 전북,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전국 산란개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은 하루 2차례 집중 소독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에 시설과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폐사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CCTV가 부족해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 예방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배치돼서 실종자를 찾고 농산물 절도범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자치경찰이 드론 관제 시스템에 실종자 인상착의를 입력합니다. 차량에 있던 드론이 50m 상공까지 올라가 주변을 탐지합니다. 잠시 뒤 입력값을 토대로 실종 남성을 찾아내고 발견 위치와 주소 등을 상황실로 신속히 전파합니다. 자치경찰이 내년 도입할 AI 기반 치안 드론 시연 현장입니다. 지상 60m 이내 체온과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와 다중 밀집 지역 인파 관리를 할 수 있는 안내 경고 방송 스피커, LED 순찰 경광등 같은 설비를 탑재했고 초속 16m 태풍급 기상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드론을 작동하는 게 아니라 관제 차량에서 탐지 대상 정보와 비행 구역 등을 설정하면 최장 30분 동안 자율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10억 원이 투입됐고 관제 차량과 드론이 각각 2대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CCTV 사각지대인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이나 농산물 절도 사전 예방을 위한 주야간 순찰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사람의 역할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찾고 감지하고 조치하고 이런 역할을 AI가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찰 업무에 이 AI를 지금 활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 순찰과 범죄 예방, 수색 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AI 기반 치안 드론 시스템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하고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핵잠 건조 현장을 지도하면서 해군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국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김정은이 핵잠 건조를 현지 지도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를 계속해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잠 개발이 국가 안전을 침해한다며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정오 전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삶의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청한다는 성탄절 메시지를 냈습니다. 개신교계도 오늘 전국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유럽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아름다운 조명 축제가 펼쳐지고 있고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물 위를 가르는 대회도 열렸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런던 도심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듯 날개를 활짝 편 천사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런던에서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가장 유명한 이곳 리젠트 거리는 올해도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선물도 챙기고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We're going out for a Christmas meal. We're just walking around the Christmas markets. We're going to go to Leicester Square as well and just kind of enjoy the Christmas vibes. 낭만적인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는 썰매 대신 곤돌라를 탄 산타 수백 명이 노를 저어 대운하를 지나며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산타 복장으로 하는 재미난 대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축구 경기장에는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졌고 파리에서는 축제 분위기 속에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n se rend compte qu'il y a de plus en plus de personnes qui sont touchées par une précarité qui est plus visible pendant la période des fêtes, puisque Noël c'est une période qui est révélatrice des inégalités.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2년 만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성탄절을 기념하며 평화가 지속되기를 염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제 곧 5년째 전쟁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을 사이에 두고 평화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20개 향으로 된 종전안을 내놨지만 러시아와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평화를 바라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І ми щасливі, коли чуємо музику Різдва, але ще більше, коли не чуємо музику зла. Не чуємо пролітаючих над головою дронів і ракет. 숨진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 인근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러시아 공습으로 그을린 건물 앞에는 트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흉흉한 분위기에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Сили, але так як я маю двох дітей, треба підтримувати, жити далі, радіти. І приходимо сюди для того, щоб знайти настрій, порадіти. 하지만 에너지 시설 공습으로 인한 정전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불 꺼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Ти думаєш, що тобі приготуєш, вдягнешся, що там попрати і на завтра, і так дуже швидко. 최근까지 미국에서 종전 협상을 벌인 우크라이나는 20개 항으로 된 새로운 종전안을 공개했습니다. 강력한 안보 보장 약속과 평시 병력 80만 명 유지, EU 가입 보장 등이 포함됐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свою дальнейшую позицию и продолжить наши контакты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 тем имеющимся каналам,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쟁점인 도네츠크 영토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는 양국 병력을 물리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에 또 긴 대기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비도 왔는데 5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YTN에 접수된 제보 사진인데요.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대전의 성심당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곳은 성심당에서 2블록이나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비까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수백 미터 넘는 줄이 이어진 겁니다. 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는 안에 딸기가 워낙 많아서 가성비 케이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대형은 49,000원, 소형은 43,000원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고마켓에서 웃돈을 주고 파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정가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인데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비슷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39,000원으로 성심당보다 가격은 일단 저렴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교하는 후기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겉은 딸기인데 속은 이렇게 비었다는 등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은 출시부터 겉은 딸기, 속은 케이크 콘셉트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류의 케이크든 성탄절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작든 크든 뭐든지 좋을 듯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아이들 손에 들린 레고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타이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자이너의 스케치에서 매장 진열대까지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사 레고의 모든 걸 들여다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대목을 맞아 레고 매장이 붐빕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을 겨냥한 제품도 많습니다. It's pretty popular. I have 4 children and 3 of them play with Lego. 덴마크를 찾은 관광객에게 레고는 빠질 수 없는 쇼핑 목록입니다. If I don't bring Legos after I come to Denmark, it's going to be in a war in the house. 연말을 맞아 레고는 장난감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여정은 덴마크 빌룬티에 있는 본사 디자이너의 책상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 주력 제품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기차를 만든 수석 디자이너도 어릴 적 레고 팬이었습니다. When I was an adult, the adult fan of Lego, I always collect the Winter Village set. 완성된 설계는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빌룬트 공장에선 플라스틱 원료가 가열돼 정밀한 금형을 거쳐 작은 레고 브릭으로 탄생합니다. 레고는 생산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장난감 바퀴 덕분에 전통적인 타이어 회사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사로 불립니다. So right now we are running every single machine 24 hours a day and 7 days a week, and we will do that for the next up to mid-December. 자동화 창고를 거쳐 포장된 제품들은 전 세계 매장으로 향합니다. 디자이너의 스케치에서 매장 진열대까지 레고는 작은 블록으로 연말 쇼핑 시장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산타의 선물 같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성탄절인 오늘은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진 않을 전망인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보니 아직 많은 분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듯 싶습니다. 다만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 예보가 들어있는 가운데 현재 강원 일부 구간에서 눈발이 날리는 곳들이 살펴집니다. 특히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위로 눈발이 약했다 강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로 살얼음까지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위험이 높으니까요.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 통과하실 때는 철저히 속도 줄여주시고요. 한파 속에 곳곳으로 고장차도 많이 살펴지고 있는데요. 27번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용암 4터널 천월 출구부 2차로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는 금정산 터널 출구부 통과하실 때 갓길 쪽에 고장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송파나들목 부근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고요. 반대에 경기 서쪽 이동하신다면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 분기점을 앞두고 끝차로에서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업 구간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1번 경부고속도로 주행 시 버스 전용 차로제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유가연이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8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인데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대설이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8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곳곳에 빙판이 예상되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밖의 지방 하늘은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가 영하 0.9도, 창원이 영상 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2도, 대전 3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뒤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